여러분, 미국의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완전 파산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위기가 어떻게 정폭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시장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3월 15일이 위기의 첫 번째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이거를 보시죠. 미국 스타트업 급여 지급일입니다. 대부분 3월 15일입니다. 미국은 15일마다 급여를 지불하거든요. 예. 15일, 30일이 아니면요, 1일,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일 날 급여 지급을 못하는 스타트업이 많다, 이러면 여러분 위기가 또 한 단계 정폭되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많은 스타트업들이 돈을 쟁여놨다는 뜻이에요. 예금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파산이 되면 이게 지불이 안 되잖아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5만 불이거든요. 25만 불도 지금 당장 이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런 기업들은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벤처업들이 진짜 많이 약간씩이라도 많이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벤처 중심의 전문은행입니다. 자산의 2,090억 달러도 그렇고요. 예금도 1,754억 달러인데 이게 시작을 할 때 1983년 1985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말입니다.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돈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벤처나 스타트업에게 예금을 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금액이 지금 현재 추정하기는요, 1,515억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515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가 좀 넘죠. 4천조 정도 될 겁니다. 4천조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의 86%나 되는 숫자고요. 또 그 금액의 44% 가까이가 40% 가까이가 이게 벤처나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테크나 헬스케어 벤처 기업 중에 44%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입니다. 게다가 투자할 때부터, 이 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15일 날 급여 지급을 못하든가 아니면 말입니다, 다른 은행에 예금을 빼서 지금 급여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은행에 어떤 대출을 받아서 이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은 괜찮을까요? 그 은행은 아마 그 은행도 쉽지 않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좀 비슷한 양산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대출금리가 다 올랐죠.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요.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한 돈을 찾아서 이 이자를 내주기도 하고요. 또 회사 운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예금한 돈을 찾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너무 급속도로 큰 금액을 찾으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을 팔아서라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권을 팔아보니까 과거에 산 채권이 현재에 파니까 이게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만 하더라도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실을 많이 보면 내줄 돈이 더 이상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산은 2,090억 달러인데 총 예금은 1,750억 달러입니다. 54억 달러. 그러면 빠르게 내달라 그러면 급속도로 이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파산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은행이 이러면 다른 은행은 어떨까요? 다른 은행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소형 은행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다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채권을 팔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지금 돈을 내주기 위해서 채권을 판다 그러면요.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의 어떤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요. 금융위기로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동안 돈을 좀 빼놓은 벤처나 혹은 스타트업은 괜찮다고 해요. 3월 9일 하루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만 뺀 돈이 420억 달러거든요. 이렇게 좀 뺀 스타트업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실리콘밸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거든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도 캐나다에도 중국에도 덴마크에도 독일에도 인도에도 이스라엘에도 스웨덴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일찍 눈치를 채서 이게 인출을 할 수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인출하기 쉬웠을까요? 실제로 인출을 거의 못했다고 해요. 캐나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터지면요. 실제로 영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지점이죠. 조만간 파산 선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많은 벤처 기업들과 또 VC들과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과 심지어 실리콘밸리 은행까지도 전 세계적인 지점도 다 동시에 망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이게 벤처 기업들 또 스타트업 기업들 이것도 연관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단순하게 말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글로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180개에 달하는 정보기술 업체들이 지금 실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단순하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각 지점의 파산과 또 중소 은행들의 파산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요. 전이 돼서 스타트업이나 벤처업이 절멸할 수 있는, 절멸까지 가나요? 절멸은 좀 심각한가요? 절멸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이게 어마어마한 위기, 다시 말해서 경험하지 못한 위기. 닭 한 버블 때 우리가 닭 한 버블이 터지는 걸 봤거든요. 그때만큼의 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뭐 44시간 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될 정도니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아마 여러분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것은요 그만큼 글로벌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한다. 예, 이런 의미도 있고요. 좀 좁게 생각하면 미국 내에 어떤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아, 이거 위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아주 예민하게 챙겨야 됩니다. 지금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복합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뭐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한 바 그대로 말하면 퍼펙트 스톰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디서 어떻게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툭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절대 똑같은 게 오지 않습니다. 예, 오일 쇼크 때는 석유 때문에 온 거고요.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온 거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리먼 브러더스라는 은행이 파산하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겁니다. 지금은요 아마 그 어느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미국 경제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이게 블랙스완이거든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위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분명히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